이 책이 1부, 2부, 3부, 4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저희가 지금 어디 있냐면, 어디 있게요? 어디 하고 있게요? 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네. 시간이 얼마 없는데 지금 여기 있죠. 야, 이거 언제 다 해? 그러나 할 수 있죠. 네. 다 계획된 거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생존을 위한 사고방식에서 오늘 생존 기술 이제 들어가서 보실게요. 자, 이제 생존 기술인데요. 생존 기술 지난번에 잠깐 설명하고 끝났는데 다시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생존 기술에 대한 서문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읽겠습니다.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복잡한 것이다. 복잡한데 계획까지 엉성하면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 계획 수립이 잘 된 프로젝트는 통제도 잘 되고 진척사항도 눈에 보인다. 팀원들이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지원도 잘 된다. 또한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적극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힘들다. 리스크 관리를 잘 하려면 프로젝트 초반부터 사용자를 계속 참여시켜야 한다. 그리고 제품에 들어가는 기능은 최소한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라고 하면서 소프트웨어의 본질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원래 복잡하다. 소프트웨어는 원래 복잡하다. 영어로 complexity라고 하는데요. 소프트웨어 프로젝트가 복잡하다는 말은 복잡성을 갖는다는 말은 이 복잡성을 갖는다는 말 때문에 사실 모든 문제가 파생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어떤 문제가 설명이 되어질 수 있냐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야 하는 그 시점의 정보만 가지고 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그 결정은 늘 어때요? 오류가 생기는 거죠. 예, 이게 여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항상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확실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린다는 건 불가능한 거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늘 에러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래서 힘든 거예요. 소프트웨어가. 그게 이렇게 복잡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취득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식별해서 계획이라도 잘 수립이 돼야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 생존 테스트 한 거 있죠? 요구사항, 계획, 통제, 리스크 인력 보셨죠? 통화만 하셨나? 그 결과 쉐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네. 계획 통제가 점수가 1점밖에 차이 안 나. 똑같아요. 그리고 50 몇 점이야, 평균이. 수성님 맞죠? 네.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계획이 낮으면 통제도 당연히 낮을 거고 비슷할 거라고 제가 그랬죠? 네. 근데 계획 통제가 낮다는 말은 뼈아픈 말이 될 수 있지만 관리가 되지 않다 뜻이에요. 우리 회사는 관리라는 게 없다 라는 말을 대변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는. 보통 이제 그런 회사들은 제품을 shipping하고 상품화하고 이런 거에 역량이 높지 않고 그러니까 계획 통제가 낮고 요구사항이 높더라고요. 리스크 관리가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그런 데는 기술 오리엔트 회사예요. 대부분. 그러니까 기술에 많이 집중을 합니다. 그러니까 개발 역량은 높을 수 있을지 몰라도 일이 되게 하는 거는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셔야 될 거는 본질적으로 복잡하니까 계획 수립해야 된다. 두 번째는 본질적으로 위험한 거다. 이 위험한 거다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냐면 복잡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얘도 복잡하니까 디파인을 못하고 디파인을 못하니까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고, 그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 것 때문에 프로젝트가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위험하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빡시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략 여기 나와 있는 설명만 가지고도 생존을 위한 기술 요소로서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복잡하니까 그 복잡한 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굉장히 촉각을 세워서 식별을 해야 되고, 그 위험들로부터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잘 수립을 하면 생존을 위한 기술이 확보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굉장히 공학 역량이 낮았던 회사였지만 몇 번의 스터디 하시고 컨설팅을 받고 내재화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은 공학 역량이 상당히 진보된 어느 회사에 소프트웨어 개발 계획을 수립하는 프로세스를 제가 캡처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잘 보시면 이렇게 프로세스를 수립하는 역할자가 기획, 제품 전략 책임자, PM, 프로젝트 팀원, 이 4개의 역할자가 있고, 그 4개의 역할자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프로젝트 목표를 수립을 하고 나서 수립된 목표에서부터 뭐를 도출을 하냐면 그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예상되거나 혹은 인지하고 있는 그러한 리스크 식별을 먼저 하죠. 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로젝트가 복잡해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으로 인한 위험 요소가 나오니까 이 위험을 굉장히 열심히 식별을 해서 그 위험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상세하게 수립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이 똑같죠. 프로젝트의 목표, 범위는 여기 정해졌고 목표가 수립이 됐으면 이 수립된 목표에서 리스크를 분석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개발 계획을 수립할 때 참여하는 분들이 하나, 둘, 셋, 여기 한 6명 이렇게 되거든요. 그 한 10명 정도 되는 인력이 제가 할당을 줬죠. 인당 3개씩 리스크를 무조건 도출해갖고 와라. 퀄리티는 나중에 따지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양이 돼야 된다고. 퀄리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3개씩의 리스크를 가지고 와라. 무조건.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래서 제가 저의 리스크로 생각할 수 있는 거를 예를 하나 들었죠. 뭐였어요? 나의 카운터파터인 장준우 수석이 퇴사할 가능성, 나를 싫어할 가능성, 뭐 이런 말도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리스크들을 생각해내는 거죠. 여기서 그런 시간을 걷는 겁니다. 리스트업을 쭉 해요. 그 리스크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관리로 해결할 거냐? 아니면 엔지니어링 역량으로 해결할 거냐? 인력으로 해결할 거냐? 기간으로 해결할 거냐? 등등에 따라서 품질 보증으로 해결할 것인지, 테스트로 해결할 것인지, 형상, 특정 분석, 인력, 교육계획, 통제, 어떠한 여러 해결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뭘로 이 리스크를 해결할 거냐, 아니면 여러 가지 조합으로 해결할 거냐, 이거를 정하는 겁니다. 실제를 보시죠. 실제 굉장히 잘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지우지 않았습니다. 이게 뭐 나중에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잘하시는 데기 때문에. 보시면 이 회사는 이분들의 회사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죠. 넘버가 이렇게 쭉 매겨져 있지만 수두룩하게 밑에 이제 달려 있어요. 보시면 유형이 이게 프로덕트에 관련된 리스크인지 공정에 관련된 리스크인지 뭐 이렇게 나누신 거고, 리스크 하나를 보시죠. 구축 시 커스터마이징 용이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썼고 3월 3일 날 식별을 했고,
프로젝트 멤버 중에서 누가 했네요. 우선순위는 10, 영향도는 중간이고 발생 가능성은 하라고 해놓고 처음에 1, 2, 3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1, 2, 3은 이 해당 리스크를 식별한 사람과 관련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브레인스토밍해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커스터마이징 용이성을 고려해서 개발을 해야 한다는 리스크 때문에 유지보수성에 대한 비기능 요구사항을 충분히 도출하자. 네? 그 다음에 사이트 버전 지원 정책을 강화해서 버전을 카테고라이징 하면 버전별로 테일러링 방안을 좀 표준화할 수 있지 않겠냐. 세 번째가 도출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이분들은 나름대로 개발 라이프 사이클 중에 T단계라는 게 있어요. T단계. 두 번째 단계인데요. T단계의 시스템 요구사항에 반영하자. 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고 3월 11일자 업데이트된 버전, 또 지나가다가 업데이트 됐을 때 3월 30일자. 그래서 보면 3월 11일자에 시스템 요구사항에 추가해 이식성 속성을 추가했다. 요 리퀘어먼트 넘버에 대해서 3월 30일자에는 아키텍처 설계에 이 리퀘어먼트 넘버에 대한 태틱, 설계 전수를 수립했다. 그 다음에 4월 15일자 R단계라고 또 있거든요. 뒤에 네 번째 단계 포멀 인스펙션에서 테크니컬 리뷰 중에 공식적인 방법인데요. 포멀 인스펙션에서 이식성 관련된 리뷰를 진행했다. 라는 형태로 보면 도출된, 구축된 커스터마이징 용이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리스크를 보시면 요구사항에서도 받아서 해결하죠. 형상 관리에서도 해결을 하죠. 그리고 여기 실제 이분들이 해결한 걸 보면 아키텍처에서도 해결을 했고 품질 보증에서도 그걸 받아서 리스크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 리스크는 요구사항과 형상관리와 아키텍처 설계, 그 품질 보증에서의 리뷰, 이 네 가지 방식으로 리스크를 해결하는 방법을 수립을 했고 진행을 한 거죠. 그러면 이 리스크 때문에 계획에서는 요구사항에서는 요 포인트가 식별돼서 들어가야 한다는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 이거에 관련된 리뷰는 언제 해야 되는지 일정이 또 나와야 되는 거죠. 아키텍처 수립의 방향, 아키텍처를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리스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는 것이죠. 이 얘기가 결국 얘죠.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최대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뽑아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걸 계획에 박는 거죠. 이게 생존을 위한 기술. 끝! 이게 핵심이에요. 나머진 다 잔챙이들이야. 짜잘한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한 측면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리스크 3개씩만 얘기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이 튀어나와야 돼.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지금 리스크. 조용하죠. 네? 계획 활동이 여러분들이 약했기 때문에 그러한 활동들은 아마 없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8개 항목에 대한 생존 기술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계획, 리스크 관리. 이 1번, 3번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1번, 3번. 나머지 제가 설명할 거고요. 자, 4번. 프로젝트의 가식성도 중요해요. 이제 제가 곁다리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상세한 내용은 그냥 보시고요. 지금 제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프로젝트의 가식성, 그리고 출시 제한, 이게 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어떻게 올려요? 이거? 어디서 올리지? 자, 지금 프로젝트 가식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요.
프로젝트 가식성. 다 필요 없고 프로젝트를 관리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매일 데모를 보는 방법입니다. 프로젝트 시작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매일 데모를 보는 거예요. 눈에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바로 매일매일 데모 현황을 보면서 프로젝트가 어떤 상황인지 바로바로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더 좋은 프로젝트 가식성은 없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데모를 보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매일. 이것도 매일. 데일리. 매일 데모를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이거는 맞는데 매일 데모를 보는 게 좋은 건 맞는데 실제 현실은 매일 데모를 볼 수 없죠. 왜냐면 자 이거 개발이야라고 딱 시작했는데 내가 그때부터 갑자기 데모를 할 수 있는 내 담당의 완성도를 만들어낼 수는 없잖아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쉽게 데모를 볼 수 있는 시점이 있고 이 데모를 보지 못하는 시점이 나눠지거든요. 프로젝트는. 그러면 데모를 볼 수 있는 시점에서의 프로젝트 가식성 관리의 핵심은 그냥 데모를 보면 되죠. 그냥 계속 데모 보면 되잖아요. 그냥. 그럼 프로젝트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쉬워. 문제는 여기야. 여기를 이 저자는 생존의 개념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상류라고 그랬잖아요. 여기가 상류예요. 그래서 상류에 집중하라고 그랬잖아. 왜? 여기는 굳이 집중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집중할 수밖에 없어. 이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부단히 집중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집중을 못하죠. 안 보여. 개념이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뭘 어떻게 집중해야 될지 알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 가식성을 상류와 하류에서 나타내야 되는데요. 상류에서의 가식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상세 마일스톤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상세라는 건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고 있는 디테일 이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상세 마일스톤은 디테일이란 말이 아니라 이 상세는 바이너리예요. 바이너리. 바이너리 마일스톤. 바이너리 마일스톤. 바이너리가 뭐야? 바이너리 뭐예요? 바이너리. 무슨 뜻이야, 바이너리? 바이너리. 0 아니면 1. 그걸 바이너리라고 해요, 바이너리. 네? 0 아니면 1. true 아니면 false. done 아니면 not done. 뭐야, 100% 아니면 제로. 둘 중에 하나야, 그냥. 그게 바이너리 마일스톤. 자, 상류 단계에서의 이 바이너리 마일스톤, 상세 마일스톤으로 가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상류 단계의 개념이 완성되어 가는 것을, 완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뭐가 됐든지, 예. 뭐, 그 산출물이 됐건 뭐가 됐건 뭐 상관없어요.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마일스톤을 정하라는 뜻이고요. 근데 그 마일스톤은 뭘로 관리를 하라는 뜻이냐면, 오늘 됐다 안 됐다로만 관리를 하면 상류 단계에서 프로젝트 가식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뒤집어서 좀 더 상세히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요구사항 정리가 그 10개 중에 몇 개가 작성이 됐어? 그랬을 때 몇 프로요라는 의미보다는 10개 중에 7개가 됐고 3개는 안 됐고, 이런 식의 설명이
좋다는 뜻이죠. 됐다, 안 됐다. 세 개 중에 어떤 거 하나는 지금 거의 다 쓰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 개 중에 그 하나는 한 80% 됐어요.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 개 중에 그 하나는 80% 됐어요. 라고 말하지 말고, 안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이런 식으로 상류 단계에서의 마일스톤을 구별해서 관리를 하면 가시성이 높아지잖아요. 공감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간 회의할 때, 자기 업무 보고할 때 한 50%, 60% 됐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짓이죠. 여러분들이 말하면서도 웃기지 않아요? 그걸 또 받아들이는 우리 보스도 웃기죠. 60%, 70%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안 된 건데. 안 된 거잖아요. 됐어요? 안 된 거잖아요. 만약에 60%, 70% 할 때 그 10의 갭이 있다면, 그러면 그걸 잘랐어야지. 잘랐어서 마일스톤 A-1, 마일스톤 A-2 이렇게 나눠서 마일스톤 A-1은 됐습니다. 마일스톤 A-2는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지. 그걸 마일스톤 A로 퉁 쳐가지고 한 달 내내 50%, 60%, 70% 숫자 노름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상류, 개념의 단계에서 됐다, 안 됐다. 그런 거죠. 너무 우리는 그런 거에 익숙해져 있죠. 네? 굉장히 익숙해져 있죠. 네. 그게 근데 우리가 생존을 하기 위해서 절대 도움되지 않았습니다. 그게 프로젝트 가식성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마지막 출시 지향은 프로젝트 가식성에서 이 하류에 대한 거예요. 하류에 대한 프로젝트 가식성인데, 그거는 데모 아니냐, 데모. 제가 아까 데모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제 여기서 말하는 출시 지향 데모는 뭐냐면, 완전히 지금이라도 현재까지 개발된 전체 피처 중에 일부 피처라도 개발된 놈을 고객에게 줄 수 있는 수준의 완성도야. 그게 출시 지향이에요. 그러므로 하루 때는 우리가 고객에게 최종 파이널 모든 피처를 다 가지는 프로덕트를 주기 이전에 몇 번에 걸쳐서 중간에 릴리즈를 할 것인지를 정하는 게 출시 지향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고객에게 릴리즈를 하지 말라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뭐냐면 파이널로 고객에게 릴리즈를 하기 위해서 제품 개발이 얘가 완료가 돼야 되고, 운영 환경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되고, 테스트도 해야 되고, 알려진 노은 버그에 대한 릴리즈 노트도 만들어야 되고, 사용자 매뉴얼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등을 다 갖춰야 파이널 릴리즈를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런 작업을 막판에 가서 한 번에 하려고 그러면 그냥 이때는 데모만 하고, 그렇게 되면 이 운영 환경에 대한 노하우나 노은 버그에 대한 릴리즈 노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모아서 완벽하게 마지막에 쪽낼 때 예측할 수 있는 공수와 시간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뛰어넘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작은 규모의 피처 1번부터 20번까지를 해보는 거예요. 릴리즈를. 이 모든 거를 갖춘 릴리즈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노하우가 그 다음번 릴리즈, 파이널 릴리즈 때도 반영돼서 훨씬 시간이 단축되고, 결국 돈을 받는 건 이 모든 거를 다 고객에게 전달이 됐을 때 돈이 오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연습을 해봐야 된다고요. 계속.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생존의 기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네 번째 항목입니다.
눌러주세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4장 이제 끝났어요. 정리를 하면 계획 수립이 되게 중요한데 그 계획 수립은 리스크를 식별한 다음에 그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분석 설계, 구현, 테스트, 프로젝트 관리, 인력, 일정, 형상, 품질 보증 어떤 걸로 어떻게 그거를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그걸 다 더블 베이스 박으면 되죠. 그게 계획과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가시성, 데모를 자주 보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상주 단계 개념의 단계에서는 마이너리 마일스톤, 상세 마일스톤으로 한다. 출시 지향은 지금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게 4장 생존의 기술 내용입니다. 끝났죠? 이거 언제 끝나 했는데 벌써 끝났네? 이거예요, 이거. 다 그 똑같은 얘기야, 이제. 질문? 없으시죠? 네.